자이언츠 팬 여러분, 지금 일본 미야자키에서 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 한국 가고 싶다. 살면서 가장 힘들다.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도망갈 데가 없다. 나갈 데가 없다. 롯데 자이언츠 마무리 캠프 선수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야구장 도착, 9시 30분 본격 훈련 시작, 오전 11시 30분 또는 12시 종료, 그리고 오후 12시 30분부터 다시 훈련, 오후 3시 종료.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후 5시 30분 석식, 그리고 오후 7시부터 야간 훈련 4일 연속, 쉴 틈 없이 지옥 같은 일정. 선수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사라진 지 오래, 말수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김동혁, 그는 깜깜한 밤 주차장에서 홀로 스윙 연습을 합니다. 손호영, 31세 올스타 3루수, 그는 중학교 이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외야 글러브를 꼈습니다. 고승민, 그는 자책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돌아다닐 일 없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 롯데가 2년 연속 최다 안타, 이거지 안타, 신기록의 주인공 빅터 레이에스를 포기하고 메이저리그 올스타 유격수 올랜도 아르시아를 영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왜일까요? 왜 롯데는 이런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170억 원, 성민규 전 단장이 하늘로 날린 그 돈, 유강남 80억, 노진혁 50억, 한현희 40억, 역대 KBO 리그 최악의 투자 실패, 그 유탄이 김태형 감독과 박준혁 단장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은 묻습니다. 성민규 전 단장이 하늘로 날린 170억, 김태형 감독과 박준혁 단장은 무슨 죄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될 6가지 이야기는 롯데 자이언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옥 캠프의 실체, 간절한 선수들의 눈물, 170억 족쇄의 진실, 그리고 레이에스와의 이별. 과연 롯데는 2016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옥 훈련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완료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지옥의 문을 엽니다. 마이딜리 11월 16일 미야자키 현장 보도. 한국 가고파, 살면서 가장 힘들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곡소리. 지옥이 있다면 롯데 마무리 캠프다. 살면서 가장 힘들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2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2차 마무리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마무리 캠프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훈련 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의 웃음기는 사라진 지 오래, 말수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는 7월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 이후 다시 한번 가을 무대를 밟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 충격의 12연패에 늪에 빠지면서 그동안 힘겹게 벌어뒀던 승패 마진을 모두 깎아먹었습니다. 연패 탈출 이후 분위기 반전을 해내지 못하면서 구단 최장 기간에 해당되는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라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이에 김태별 형 감독은 정규 시즌 막바지 마무리 캠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전과는 훈련량 등이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반복 훈련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에 맞는 훈련을 편성,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난 팬심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롯데 선수단의 하루 훈련 스케줄은 이러합니다. 오전 8시 30분, 야구장 출발, 8시 50분부터 얼리 워크, 시작,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훈련 스타트, 오전 일과는 11시 30분 또는 12시가 돼야 종료, 그리고 야수는 오후 12시 30분, 투수는 1시부터 본격적인 오후 훈련에 돌입. 3시가 넘어서 일정을 마무리 이후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호텔로 돌아간 뒤 짧은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오후 5시 30분에 석식 시간을 갖고 오후 7시부터 다시 실내 야구장으로 이동해 야간 훈련까지 마무리해야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이 패턴의 훈련이 4일 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수단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힘듦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서 만난 손호영은 마무리 캠프에 대한 물음에 피곤하고 힘들고 한국에 가고 싶을 만큼이다.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형들이 나이 먹어봐라 고 했던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 마무리 캠프는 항상 힘들다는 걸 알고 오는데 날씨도 좋고 훈련 시설도 너무 좋아서 도망갈 데가 없다. 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가 진행될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그래도 첫 턴, 두 번째 턴보다는 조금 나아졌음에도 너무 힘들다. 이제는 멘탈적으로도 지치고 힘들다. 훈련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힘든가? 라는 말에 야구장에 나오는 게 가장 힘들다. 요즘에 잠도 일찍 잔다. 평소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자는데 계속 잠만 자는 것 같다. 이번 캠프의 명칭이 수비 강화 캠프라고 들었는데 모든 것을 강화하는 것 같다. 방망이도 많이 치고 수비도 많이 한다. 러닝도.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올해 성적을 못 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심할 정도다. 나승엽도 힘들다. 말수도 확실히 줄었다. 내가 프로에 온 이후 이번 캠프가 가장 힘들다. 윤동희는 야구를 안 하고 싶어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야구 말고 할 게 없어서 더 집중하게 된다. 비가 와도 좋은 돔구장이 있어서 변수가 없다. 배팅도 치고 수비도 주루까지 된다. 처음엔 따뜻한 곳에서 훈련도 하고 일본 음식도 맛있고 재밌게 하하호호 하면서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모두 한숨만 계속 쉬고 있다. 특히 야간 훈련의 경우 사령탑 없이 코치진들의 주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롯데의 경우 김태형 감독이 귀국 직전까지 야간 훈련까지 참여해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감독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그 어떤 선수도 설렁설렁 훈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조기 귀국한 후에도 훈련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옥, 그곳이 롯데 마무리 캠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옥 훈련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지옥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간절한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타뉴스 12월 16일 미야자키 현장 보도.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 고백. 그런데 야밤 주차장 나홀로 스윙 연습까지 그만큼 너무 간절하다. 아침부터 야밤까지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는 것은 간절함의 일환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마무리 훈련 주장을 맡은 김동혁 25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 2일부터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에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2026 시즌 대비 마무리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4일 훈련, 1일 휴식 턴으로 실시 중인 이번 마무리 훈련은 투수 9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5명 등 총 27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사실상 하루 종일 훈련이 진행됩니다. 15일 저녁, 야간 훈련이 진행 중인 오쿠라가하마 구장의 실내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선수들은 타격, 수비, 캐치볼 등 필요한 분야에서 추가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오후 훈련이 팀 호흡에 집중됐다면 야간 훈련은 개인이 부족한 점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동혁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격에 매진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고쳐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민호 코치 역시 동혁이는 성실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롯데에 입단한 김동혁은 빠른 발과 준수한 수비로 외야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 최다인 53경기에 출전 타율 0.25, 13도루, 오피스 0.69로 장두성과 함께 제4 외야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마무리 훈련에서 다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김동혁은 운동량이 확실히 엄청 많아졌다. 야간에는 개인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고 있다. 실내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쉴 틈 없이 바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프로에서가 아니라 살면서 제일 힘든 훈련이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 그러면서도 올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캠프를 통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힘들지만 제일 만족스러운 훈련이다. 그리고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동혁은 깜깜한 밤 주차장에서 홀로 스윙 연습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언급하자 시간 될 때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한다. 막연하게 스윙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한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떠올리곤 한다. 김동혁과 장두성은 전문 외야수라는 무기로 경기 후반 한 점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대수비로 출전합니다. 이들을 지도 중인 유재신 코치는 김동혁과 장두성은 실수할 때 더 많이 뭐라고 한다. 중요한 상황에 나가기도 하고 전준우나 윤동희처럼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2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김동혁 본인도 그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치님이 실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셔서 수비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도 수비 쪽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소홀하지 않으면서 집중하는 것 같다. 간절함, 그것이 김동혁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스타뉴스 11월 16일 미야자키 현장 보도. 위기의 순간 18홈런 3루수가 외야 글러브 꼈다. 감독 코치 동료 호평일색인데 정작 본인은 지금은 연습일 뿐 올스타에도 선정될 정도로 활약한 3루수가 외야 글러브를 꼈습니다. 중학생 이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손호영 31이 나이 어린 후배들과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손호영은 최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에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롯데의 2026 시즌 대비 마무리 훈련에서 선수 57명 중 최고참으로 뛰고 있습니다. 보통 마무리 훈련은 어린 선수들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합류해 강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손호영은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102경기에 출전, 타율 0.317, 18홈런, 78타점, 70득점, OPS 0.89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올스타에도 선정됐습니다. 다만 올해 세례는 91경기에서 타율 0.25숍, 4홈런, 41타점, OPS 0.636으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부상이 겹쳤고 경기에 나올 때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붙박이 주전이던 3루수도 김민성과 박찬영 등과 나눠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에 손호영은 10월 열린 2025 울산 KBO 폴 리그부터 외야수로 출전했습니다. 초반에는 좌익수로 나오다가 대회 후반에는 중견수로 이동해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외야수 겸업은 손호영 본인이 먼저 요청했는데 김태형 롯데 감독은 코칭 스태프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다. 윤동희를 빼면 다들 좌타제, 타격이 좋은 편은 아니다. 손호영이 스피드나 어깨가 좋아서 생각하고 있었다. 시즌 끝나고 시켜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 당시 손호영은 좌익수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견수가 더 편하더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잘 보이더라. 그는 외야수 적응을 위해 대회 다음 날 곧바로 마무리 훈련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2주가 지난 가운데 최근 취재진과 만난 손호영은 말 그대로 연습이고 준비 과정이다.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건 스프링 캠프를 가봐야 한다. 그는 외야수로 많이 나오면서 틈틈이 내야 수비 훈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내야수로만 10수년을 뛰었던 손호영은 방법이 다른 외야, 수비에 혼란도 겪었습니다. 내야수다 보니 다 앞으로만 가려고 했다. 같은 땅볼이라도 다르더라. 송구에서도 내야에서 외야를 볼 때는 왜 저걸 못 던지지 생각했는데 정확히 던지기가 힘들더라. 그래도 손호영과 마찬가지로 내야수에서 외야로 나갔던 유재신 코치의 존재는 큰 도움이 됩니다. 유재신 코치님이
공감도 많이 해주시면서 세세하게 알려주셨다. 스타트하는 방법이나 외야, 공 잡는 법도 말해주셨다. 코치님 덕분에 더 빨리 적응 중이다. 주위에서는 호평일색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생각보다 잘 따라다니더라. 윤동희는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빠르게 적응하더라. 호영이 형이 워낙 열정 있게 하는 스타일이라 우리도 파이팅을 얻고 있다. 유재신 코치는 처음 치고 좋다. 내가 처음 했을 때보다는 잘하더라. 평가는 좋지만 결국 실전에 나가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옵니다. 손호영 본인도 지금은 말 그대로 연습이다. 그래서 예측도 되고 하는데 경기에 나가면 바로는 안 될 거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31세 올스타 3루수 외야 글러브 간절함이 손호영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호영의 외야 전향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하지만 또 다른 간절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승민의 자책입니다. 스타뉴스 12월 16일 미야자키 현장 보도 2루 1루 5회야. 다재다능함 뽐냈는데 오히려 내가 잘했으면 돌아다닐 일 없었다. 자책. 그래서 더 노력 중. 지난해 다양한 포지션을 돌아다니며 팀이 필요한 곳에서 뛰어줬습니다. 하지만 고승민 25는 다재다능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아쉬워했습니다. 고승민은 15일 롯데의 마무리 훈련이 진행 중인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의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가 잘했으면 돌아다닐 일이 없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고승민은 개인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주전 2루수 자리를 차지한 그는 타율 0.308, 14홈런, 87타점, 79득점, OPS 0.34의 성적으로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김태형 롯데감독도 수비는 10개 구단에서 톱 2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올 시즌에는 개인 최다인 121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타율은 0.271, 홈런은 4개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반기에는 타율 0.299로 무난했으나 후반기에는 0.1로 흔들렸습니다. 수비 포지션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출발은 2루수였으나 1루수 나승엽이 부진과 부상으로 1군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한태양에게 2루를 내주고 1루로 옮겼습니다. 이어 윤동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코너 외야수로 옮겨 뛰었습니다. 그는 1루수로 299이닝, 2루수로 449, 1 3이닝, 외야수로 175, 2, 3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렇듯 고승민은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뛰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돌아다닐 일이 없었다. 외야에 구멍이 생겼으면 외야수가 나가는 게 맞고 나 승엽이가 부진했으면 승엽이가 빨리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주면 됐다. 이루수를 잘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어서 한태양이가 2루로 가게 됐다. 물론 고승민은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인 것 같다. 미야자키 마무리 훈련에서 고승민은 1루수 훈련을 잠깐 하다가 김태형 감독의 지시로 다시 2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2루수를 열심히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에 그는 이렇게 힘든 적이 처음이다. 야구장 나오는 게 제일 힘들다. 잠도 일찍 자게 된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롯데는 마무리 훈련부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고승민은 다짐했습니다. 매번 말로만 하는 것도 가벼워 보인다. 이제는 선수들이 느끼는 것도 많다. 경기장에서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 나도 다른 선수들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아쉽게 안 끝나도록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간절함, 자책, 그리고 각오, 그것이 고승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OSN 11월 16일 충격 보도. 설마 이보미 안타 외인 포기하나? 박찬호 영입 무산된 롯데 ML 올스타 유격수 영입할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2년 연속 최다 안타 외국인 타자를 내보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잔뼈가 굵은 유격수가 롯데 구단 SNS를 팔로우했습니다. 밀워키 브루워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콜로라도 로키스 등 빅리그에서 1시즌 동안 뛴 내야수 올랜도 아르시아가 지난밤 롯데 구단 SNS를 팔로우했습니다. 그동안 선례를 봤을 때 외국인 선수들이 해당 구단 SNS를 팔로우하면 영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르시아는 일단 빅리그에서도 족적을 남긴 내야수입니다. 빅리그 통산 철군 13경기, 타율 2할 3푼 90홈런 347타점, OPS 전교육 1에 성적을 남겼습니다. 2023년에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속으로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빅리그에서도 한 방을 칠 수 있으며 수비가 괜찮은 유격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은 올스타에 선정된 2023 시즌 139경기 타율 2할 6푼 쏘리 17홈런 65타점 오피스 1741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도 애틀랜타 주전 유격수로 157경기 출장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는데 올해 성적이 급전직하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14경기 타율 1할 9푼 쏘리 1타점 OPS .445를 기록한 채 방출됐고 이후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커리어를 이어갔지만 92경기 타율 2할 3리 3홈런 14타점 OPS .54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3시즌 동안 베이스 볼 서번트의 필딩 레언 밸류 수치는 펀트럴 6기였습니다. 평균 대비 아웃 카운트를 얼마나 더 잡아냈는지를 확인하는 OAA, Outs Above Average는 펄스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비록 유격수 자리에서 OAA 수치는 2로 떨어졌지만 3루수와 2루수 자리에서 양수를 기록하면서 만회했습니다. 올해 성적이 급전직하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이 없는 유격수는 아니지만 서서히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1994년생으로 31세, 아르시아 이후 애틀랜타 유격수로 와서 현재 FA가 된 김하성 30일과 1살 차이고 또 올해 FA 최대어 유격수인 박찬호 투삼루와도 1살 차이입니다. 아르시아는 지난 3일 이하 한국 시간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FA 선수가 됐습니다. 올해 연봉은 $200만, 과거 2020년, 2021년 롯데에서 활약하면서 화려한 수비로 볼거리를 선사한 딕슨 마차도의 상위 버전 선수입니다. 만약 롯데가 아르시아를 영입하는 것이라면 FA 최대어 박찬호를 영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로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2024년 이컨시 안타 신기록의 주인공이자 2년 연속 최다 안타 타이틀을 차지한 빅터 레이에스와는 결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국인 타자 2명이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희박합니다. 레이에스는 지난 2년간 리그 최고의 외국인 타자였습니다. 2024-2025년 타율 3할 3푼 28홈런 218타점 OPS 8873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간 타율, 최다 안타, 2루타는 모두 1위, 타점은 2위입니다. 단순히 타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최근 이 시즌 동안 승부처에서 가장 위협적인 타자였습니다. 경기 막판인 7회 이후 2점 차 이내 접전 상황에서 타율 4할 5리 4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회 이후 득점권 상황에서도 타율 4할 9푼 3리 5홈런 5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OPS가 무려 1.378에 달합니다. 장타력은 부족하지만 탁월한 컨택 능력으로 리그를 지배했고 승부처에서 상대를 벌벌 떨게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레이에스에 대해 어떻게 바꾸나 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없지만 이만한 타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이미 리그 적응도 마친 상태입니다. 외국인 타자는 외국인 투수보다 더 변수가 많다고 강조했던 김태형 감독입니다. 레이에스와 동행이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만약 레이에스를 내보내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파격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범희 2안타, 2년 연속 최다 안타왕, 승부처 OPS 1.378 이런 타자를 포기하고 31세 메이저리거를 데려온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이에스를 보내고 아르샤를 데려와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170억 족쇄의 진실입니다. 스포츠조선 21월 16일 폭탄 기사 성민규 전 단장이 하늘로 날린 170억 김태형과 감독과 박준혁 단장은 무슨 죄인가? 성민규 전 단장이 허무하게 써버린 170억 원 김태형 감독과 박준혁 단장은 무슨 죄?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이번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힘이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 계약 마지막 해 지난해 충격의 가을 야구 탈락을 만회하기 위해 FA 시장에서 공격적 투자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격수 박찬호, 강타자 강백호 등 영입에 뛰어들 걸로 예상됐습니다. 롯데가 가세하며 FA 대여들 시장가가 폭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박찬호가 두산 베어스 행에 가까워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박찬호를 놓친 문제가 아닙니다. 롯데의 투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며 FA 전력 보강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유격수가 구멍인 롯데는 박찬호의 유력 행선지로 점쳐졌지만 실제 롯데는 오퍼조차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 타이밍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박찬호를 포함해 전력 보강을 강력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퍼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요? 박찬호라는 선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에 따르면 롯데의 거액 투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성민규 단장 시절 쓴 170억 원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거액을 썼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박찬호, 강백호 등 이번 대여들 모두 100%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약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롯데그룹은 2023 시즌을 앞두고 자이언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90억 원을 유상증자했습니다. 시원하게 돈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민규 단장은 유강남에게 80억 원, 노진혁에게 50억 원, 한현희에게 40억 원을 안겼습니다. 투자라는 건 성공을 위해 하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니 일단 쓰고 보자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세세한 선수 검증 없이 무대포로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유강남은 80억 원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처참한 성적을 3년간 기록했습니다. 노진혁, 한현희는 완전히 전력 외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역대 KBO 리그 최악의 투자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탄이 김태형 감독과 박준혁 단장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지난 2년 동안 FA 선물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FA 선수 없어 성적 못 냈다고 하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롯데의 현 전력 구성을 감안하면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은 있는 선수들로 싸우면 된다며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해는 분명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박준혁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형 감독과 현장을 돕기 싫어져 선수를 잡지 않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먹고 사는 구단의 현실이 아닙니다. 모그룹 지원 없이는 구단 운영이 안 됩니다. 위에서 돈을 안 주면 선수를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이제 없습니다. 성민규 전 단장이 하늘로 날린 170억 원. 그 죄를 왜 김태형 감독과 박준혁 단장이 져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공평합니까? 댓글로 분노를 쏟아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미래의 경고입니다. 오센 11월 16일
경고보도. 심우준 50억, 박찬호 80억. 전전긍긍한 SSG, 박성환은 대체 얼마를 줘야 잡을 수 있나? 프로야구 SSG 랜더스, 박성환 27의 몸값이 FA 자격을 얻기 전부터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박찬호입니다. 지난 겨울 한화와 4년 총액 50억 원 계약을 맺으며 한화로 이적한 심우준 이상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적설이 나올 때마다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원소속팀 KIA 타이거즈를 비롯해 롯데 자이언츠, KT 위즈, 두산 베어스가 박찬호 영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식 계약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4년 8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준 50억 원, 박찬호 80억 원, 유격수 FA 시장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조급해진 팀은 SSG입니다. 주전 유격수 박성환이 곧 FA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현재 등록 일수 기준 60시즌을 채운 박성환은 이 시즌을 채우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상 등의 변수가 없다면 2027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습니다. 2017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6순위 지명으로 SK 현 SSG에 입단한 박성환은 KBO 리그 통산 752경기, 타율 2할 8푼 4리리 34홈런, 212타점 335득점, 47도루 오피스 시천 743을 기록한 올스타급 유격수입니다. 올해도 127경기 타율 2할 7푼 4리 7홈런 48타점, 73득점, 5도루 오피스 765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SSG는 주전 유격수 박성환이 FA 자격을 얻기 전에 연장 계약을 맺고 싶어 하지만 FA 시장에서 유격수 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 고민입니다. 심우준이 4년 50억 원 계약을 맺었고 박찬호의 4년 80억 원 계약이 공식 발표된다면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환은 박찬호와 비교해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유격수입니다. 올 시즌 마디 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은 박성환 3.77과 박찬호 지난만 8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 3년 더비와를 비교해도 박성환 9.469과 박찬호 9.769는 근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생인 박성환은 1995년생, 박찬호보다 3살이 어립니다. 박성환이 FA 자격을 얻는 2027 시즌 종료 후를 기준으로 잡아도 박성환이 박찬호보다 1살 어린 시점에 F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FA 시장에서 1살이라도 어린 나이는 더 큰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성환이 다가오는 FA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SSG는 FA 시장에서 영입 경쟁을 하는 것보다 미리 단연 계약을 맺는 것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상상 이상의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2년의 시간이 남은 SSG가 박성환을 붙잡을 수 있을지 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우준 50억, 박찬호 80억. 그렇다면 박성환은 100억. 여러분, 지옥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 한국 가고 싶다. 살면서 가장 힘들다. 하지만 디저트 땡 선수들은 간절합니다. 김동혁은 야밤 주차장에서 홀로 스윙합니다. 손호영은 31세에 외야 글러브를 꼈습니다. 고승민은 자책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돌아다닐 일 없었다. 그리고 레이에스와 이별하고 아르시아를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이봉미 안타. 승부처 OPS 1.378. 이런 타자를 포기한다고요? 왜일까요? 170억 원. 성민규 전 단장이 하늘로 날린 그 돈, 그 유탄이 김태형 감독과 박준혁 단장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박성환 80억, 100억, 유격수 FA 시장가는 계속 치솟을 것입니다. 과연 롯데 자이언츠는 2026년 어떻게 될까요? 지옥 훈련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간절한 선수들, 그들의 땀은 결실을 맺을까요?
레이에스 베이크루스 아르시아.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요? 170억 족쇄. 언제까지 롯데를 괴롭힐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롯데는 2026년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희망을 모두 쏟아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 지오 캠프의 모든 진실, 가장 빠르게, 가장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에스 브루사르시아 최종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2차 드래프트 결과도 발표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수 발표도 곧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2026년 그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지옥 훈련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국? 아니면 또다시 지옥?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화이팅!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